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신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신민주입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은 맘카페에서 뭐 공진단이나 총명탕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정작 저는 고등학생 때 맨날 체하고 뭐 과민성 대장 증세 이런 거를 달고 살았을 때도 공진단이나 총명탕 이런 거 말고 다른 한약을 좀 더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빠가 저한테 그런 것들을 주셨던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우리 딸의 경우에는 체질적인 기준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몸이 차.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한 체질적인 문제.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 얼마나 남아 있니? 10일 전에 쓰는 약이 다르고 한 달 전에 쓰는 약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효과를 내는 약들의 경우는 많이 남았을 때 쓰는 거야.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 뭐 설사를 하는데 순환이 안 되고 배가 아픈데 그걸 치료해야죠, 그걸.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강을 시켜주는 약을 써야지.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공진단 같은 거 쓰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증상에 따라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는 머리가 주로 아파요. 나는 주로 뭐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나는 집중이 안 돼요. 여기에 따라서 치료 적용이 달라지지. 그냥 세 가지 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시험 직전에는 어머님들이 어떤 보약을 지어달라고 많이 하시나요?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한 달 남았어. 그때 쓸 수 있는 약이 처방이 돼요. 소화기 안 좋으면 반하배추 전부탕이라든가 뇌 순환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총명탕을 가미해서 써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겠지. 그런데 모의고사 2, 3일 전 갑자기 얘가 토사가 황당이 났어요. 탈진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죠. 나는 공진단을 써요. 토사광나하고 소화장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체력이 떨어지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랬을 때 탕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아주 소량으로 섭취해서 기력을 증진시켜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약은 공진단 같은 약이 없어요. 쓰게 되면은 증상이 더 빨리 개선되고 약을 먹는 데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어. 수험생들이 적응하기 좀 쉬워져요.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탕약을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경우는 오래 남겨놓고 사실 내가 수능 100일 전에는 빨리 약을 쓰세요라고 그래. 근데 적어도 수능을 앞쳐놓고 한 달 정도 남겨뒀을 때 쓰지 마세요를 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약 효과도 잘 안 나. 그래서 그때는 하지 말고 수능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공진단을 하나씩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100일 앞두고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공진단이나 총명탕이 해주는 역할이라는 게 둘 다 두뇌 종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할 때 그때 책을 좀 많이 읽잖아. 이게 주자 독서환이라 해서 그 자체가 독서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피로를 좀 덜 느끼게 하는 처방으로 돼 있다고. 환으로 먹었어요, 원래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원하는 바대로 증상에 따라서 약을 배합해 나가다 보니까 환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총명탕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데 이게 뭐 하루 저녁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정도 유력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보름 내지는 한 달 뭐 이렇게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피로 회복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리빌딩이 되는 거예요. 공진단은 뭐냐 그러면 처방 본의가 원나라 때 유영림이라는 사람이 이거 처방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징기스칸의 가족들을 위해서 처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뭔가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업무량이 많았을 거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처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끓여 먹는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후세에 내려오면서 점차 보약으로서 간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좋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는 것만 가지고선도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보약을 먹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증상들이 빨끈빨끈 효과를 내거든. 효과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처방이야. 그럼 총명탕이라는 것보다 공진단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얘네 둘을 굳이 따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진단은 일회 복용 단가가 비싸.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뭐 막말로 얘기해서 1년 일하고 치는데 관리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공진단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시험 앞두고 한 5일 전 뭐 해가지고 다소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뭐 50알, 100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총명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성비 높게 끌고 가는 게 낫지. 제가 옛날에 얼핏 듣기로 녹용이 안 맞는 체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콩진단을 먹으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있지. 그런 생각을 해도 인삼이 모든 사람이 좋아? 인삼이 맞는 사람은요 15%밖에 안 돼. 원래 왜 소음인이 전체적인 기준에 15%밖에 안 되거든. 그 소양인이 35%야. 그럼 30%가 안 맞아. 똑같이 녹용은 태아민한테 맞아요. 그럼 뭐냐면 보통 사람은 한 50%는 무조건 맞아. 그렇다고 소음인이 먹으면 뭐 부작용 나는 그건 아니야. 근데 소양인 경우에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녹용 종류가 들어가 있는 약들은 대체적으로 다혈질, 성질이 좀 급하고 열이 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좀 난폭하다랄까 좀 과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거 공진단 맞고 났더니 괜히 기분 나빠지고요, 얼굴이 열만 뻗치고요, 뭐 눈이 벌개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총명탕 먹으면 돼요? 총명탕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낫지.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이 드는 과정이기는 한데 조금 컨디션 난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소화가 안 되어서 약간 더 다른 식으로 더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랑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을 안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약이 들어왔어. 안 먹던 음식이 들어왔네라는 거야. 그죠? 안 먹던 음식이 위장관을 통해가지고 소화가 되고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은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나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고기를 먹었어. 기본적으로 흡사해. 어떤 사람은 재수 없으면 알러지도 일어나. 어떤 사람은 몸이 자꾸 부어. 뭐 이런 현상들이 와. 부작용이냐 명현현상이냐 이제 이걸 구별해야 돼요. 부작용인 경우에는 계속 나.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진행돼. 근데 명현현상인 경우에는 2, 3일에 끝나. 다시 말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기 전에 증상이 쓱 가라앉아주면서 몸이 개운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건 명현현상이야. 그 몸이 내가 적응해보지 않은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대사되는 과정에서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데 너무 과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초기에 2, 3일에 알 수 있겠느냐? 몰라요. 이런 약을 써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처방한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조율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미리 와서 이거 부작용 나네,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지. 너무 그런 현상이 유발된다 그래가지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부모님이 이제 아이 약 때문에 찾아왔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약을 지어줄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뭐 이건 오히려 좀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조언을 주고 이제 그냥 보낸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가령 수험생으로 왔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탈증이 돼가지고 이거는 응급 상황이 유발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수험생 보약 먹고 이러면 돼요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정말 문제라고. 대증요법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탈진되고 있으니까 급하게라도 약 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링거라도 맞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로 미루고 약 쓰다가 안 되면 갑시다. 이러다가 얘는 큰일 날 수 있어. 척추추만이 심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는 내일 모레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야. 그거 해결해 주면 그 다음은 어떨 건데.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주지. 이 증상이 더 심각합니다.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도 철저히 관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꼭 맞춰줘야지만은 유능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치료 대책을 마련해주는 게 옳은 거지. 고집센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고 다른 병원 가신 경우도 있겠네. 당연히 있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결국 응급실까지 가요. 간염이 심해졌는데요. 체온은 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체온이 막 39도, 40도 올라가는데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생각이나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근데 또 1년 동안 허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부터 한다고. 아니, 생명이 더 중요하지. 또 이걸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갈 수 없을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이제 관찰해 보고 찾아오면 좋습니까? 이게 참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게. 한의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환자를 얘기만 듣고 추측을 해야 되거든. 이거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능하면은 한의원 문턱을 넘어보지 않는 자녀를 본인을 데리고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만 해가지고 간편하게 처방받아가지고 먹이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1년 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뭐 5년 전이 됐든 진찰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거기 가라는 거예요. 왜? 자료가 남아 있잖아. 이 사람의 한 번 진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상을 앓기 쉬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도저히 시간 안 나고 여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복불복이란 말이에요. 재수 없으면 부작용 나는 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다고. 아마 대다수의 한의사는 그런 경우에 거부할 거예요. 단 부모의 체질 특성을 잘 알면서 이 아이의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정보라도 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지. 체질적 특성 얘가 뭐가 있을 거야라는 걸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그런지 확인하죠. 그럼 처방할 수 있긴 해. 비록 좀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로 떨어져요? 거의 한 30% 떨어져요. 그래서 상식적인 분들은 처음 가는 한의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을 대동합니다. 자식을 대동해요. 그게 올바른 부모의 태도예요. 처음으로 아이를 위한 이제 약을 지을 때 또 참고해야 할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약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 약의 질이 어떤 거냐는 거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런 효과를 내도록 이런 약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공진단이라는 게 녹용이라든가 당기, 산수요, 침향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 치자 이거야. 분말만 만들어가지고 꿀로 반죽해가지고 환을 지어서 복용시켰을 때와 100도씨에서 72시간 내지 100시간 이렇게 고온 숙성을 해가지고 이 약 성분들이 위장관에 투입됐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법제를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주고 공진단을 샀는데 어떤 공진단을 먹으면 효과가 정말 빠른 속도로 해서 아주 빨끔빨끔 효과를 잘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공진단을 써보니까 이게 효과가 느려 터져.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공진단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탄자대에 이게 뭐냐면 탄은 좀 크다고 거기에 금박이 입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금박이 어떤 효과를 내지? 금이 흡수가 돼? 소화액 중에서 금을 흡수시킬 수 있는 소화액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왜 만드느냐? 멋있거든, 아름답거든. 근데 아름다운 효과가 있어? 그건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신뢰를 한다고. 눈의 비주얼이 좋아야 된다는데 사실 공진단은요. 유형림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만들 때 한 번 배웅량이 70알이야. 작게 만들었다고. 대부분 허약한 사람들에게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면서 빠른 속도를 내주기 위해서 약을 작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다 크게 만들죠? 사실은 이게 작게 만들어 놓은 공진단은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있어. 원래 원방대로는 작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공진단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탕약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방식으로 다려서 섭취하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총명탕을 쓴다. 그러면 총명탕을 그냥 처방 구성대로 다닥 집어넣어가지고 대충 다려가지고 복용시키면은 무조건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알고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얘기해 준 게 많으니까 몇 가지만 이제 찝어서 딱 뭐 3-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아이가 어떠한 컴플레인을 호소하고 있는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전체로 뭐 내가 잠을 잘 자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 디테일하게 청취하고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에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올바른 약을 처방할 수가 없어요. 학생을 가능하면 한의원에 같이 대동하는 게 더 좋겠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엔 철저히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투약을 하고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 약인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청취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을 얼마나 남겨놨냐라는 거예요. 보통 100일이 남았느냐, 한 달이 남았느냐, 그리고 한번 2, 3일 남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료 대책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이 선생님은 뭘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선택할 준비를 하라는 거고, 그런 인식하에서 쓰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수험생에게 적절한 보약을 투약해서 그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루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